Feel free, of course, Jiyoung and Hamilton, Keith, to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Jihyun. You can call me just Jay. 사실 저는 회화가 어려웠던 게 뭘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는 걸 할 말실수를 하고 뭔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떨어지고 얼어붙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나와 1대1 너무 어려운데 이걸 모두 지켜보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듣는 귀가 조금 트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다 해서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웬 언어 발달? 언어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시냅스들이 연결이 된다 합니다. 근데 이때 자극을 받지 못한 뇌세포들은 죽게 되게 공부 좀 하기 싫은 거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이미 우리는 성인인데 뇌세포가 죽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공부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영어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그 캠블리에서 PPL이 들어왔어요. 저의 첫 번째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캠블리를 통해서 영어 회화 공부하는 방법들을 조금 꿀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But feel free, of course, Jiyoung and Hamilton, Keith, to introduce yourselves. Tell us what's special about you, right? Like where you're calling from, your country, what you're doing, if you're working, if you're a student. Good. How are you? Do I need to do first? Hi, my name is Jihyun. You can call me just Jay. And I'm from South Korea. And currently, I'm living in Vancouver, in Canada. Nice to meet you. Thank you.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혼자 독학으로 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뭔가 회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어휘력 공부를 하면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회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조금 나누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저는 어땠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회화가 어려웠던 게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도 하는데 특히 제가 뭘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는 걸 할 때 더 부끄러움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말실수를 하고 뭔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부끄러워지고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끄러움도 많고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니까 더 입은 안 떨어지고 얼어붙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문법 공부를 하고 어휘력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이거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용기가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나와 1대1도 너무 어려운데 이걸 모두 지켜보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해도 그냥 해라, 자신감 있게 해라, 그래야 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가 봐요. 어쨌든 저는 회화를 처음 시작한 건 호주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진짜 못하는 상태에서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한두 살짜리 영어 실력으로 단어 찾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막 이러면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찾고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아주 단어 조금씩만 소통되는데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뭔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서 돌아와서도 뭔가 이 영어를 까먹지 말아야겠다 싶으면서 뭔가 전화 영어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영어 회화 스터디도 나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전화 영어를 하거나 뭔가 그 영어 스터디
이런 곳을 가서 외국인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듣는 귀가 조금 트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캐나다를 왔는데 사실 캐나다에서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다문화 국가라는 거였어요.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는 이란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포함한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포르투갈, 멕시코도 가까우니까 멕시코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힌드, 인도, 중국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 다른 억양이 있어요. 한국도 한국 영어 발음이 따로 또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듣기에는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 사람들의 언어 억양이 저에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이 발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상한 걸 대답해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다시 내 입은 다시 닫히고. 근데 이거야말로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귀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준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오너랑 얘기하는 것도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할까 막 생각하고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이게 내 영어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 같다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유치원도 그렇지만 명준이 친구들 중에 뭐 포르투갈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맨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부끄럽기도 한데 그 못 알아들으니까 더 부끄럽고 더 이렇게 소극적이어지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을 2번, 3번, 4번, 5번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귀가 트이게 되면서 속속 이해가 되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언어를, 억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캐나다나 호주에 가서 살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모이게 되면서 영어가 점점 저는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영어를 다 알아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쓰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yes, yes, okay 이렇게만 했다가 yeah, that's true 이런 식으로 뭔가 하거나 that's great, that's amazing 이게 사실 처음엔 조금 오그라들어서 안 붙는데 사람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익숙해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귀가 트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캠블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게 캠블리에는 그룹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한 분과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수업을 들어봤는데 같이 수업한 학생들 중에 한국인 분도 한 번 있긴 했었지만 뭐 일본 사람도 있었고 포르투갈, 뭐 브라질, 멕시코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브라질 발음에는 사실 제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But how was your Christmas? I know Jiyoung King, she really kind of told me her Christmas was very relaxed. Yeah. Oh, for me it was very, how I say, animated because I can spend a time with my family and they can make some things with my family. I get my family and make a barbecue and reunion and 계속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을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좀 긴장이 좀 덜 되는 느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덜 되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수업을 이제 뭔가 엄청 길게 하는 게 아니라 60분, 30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시간만큼만 제가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나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때 딱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준이한테 나 뭔가 어학원 다니고 싶어. 호주에서 어학원 다녔을 때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을 똑같이
여학원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For me, like I was in high school in the UK for 2 years, and then what I brought for the 2 years like journey was like only one bag. I don't think I travel light, but I tried to. For example, last time I went to the Korea for visiting my families, and I packed so many things. 그리고 저한테 그 30분, 60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60분이 사실 살짝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분이 좋았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제가 왜 30분을 추천드리냐면 30분 하고 좀 아쉽거든요. 근데 아쉬워야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길고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즐겁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려면 즐겁게 해야 되니까 저는 30분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캠블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지사가 있는데 뭐 한국 지사도 있고 일본 지사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그만큼 선생님들도 다양한 지역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당장 지금 듣고 싶다. 근데 지금이 5시 45분이다. 하면 제일 빠른 수업이 6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5시 반, 6시 반, 7시 이런 식으로 30분마다 수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수업을 듣고 싶다 하시면 6시 걸로 예약을 해서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뭐 culture connection 이런 것도 있었고 parenting 해가지고 육아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컴퓨터 게임, 뭐 여행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 등등 정말 뭐 뉴스 등등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흥미가 있으신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좋고. You can read the first question and you guys can talk about it. You can go travel to new city or new places with friends, so that you don't have to have the full responsibility by yourself. It wasn't abroad, but I went to the Sunshine Coast with my friends for Christmas. And I don't know, you guys know that MBTI, like personality test. So some of them like the planning, some of them not like to do a plan. So we give responsible someone who like the plan, and they make a plan for the travel, and the other people preparing on other things. So it's quite good teamwork. 제 개인적으로는 수업을 하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한 걸 통째로 외워서 달달 외워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어버버 하는 것보다 미리 연습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한 번 해보고 또 다음 해보면서 제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만약에 그룹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다른데 너무 이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나한테 너무 잘 맞다. 그럼 그 선생님을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그 선생님 수업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의 수업을 중심으로 계속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웬 언어 발달?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뭔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공부랑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14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이 뇌세포는 증가하지 않고 이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만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언어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시냅스들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자극을 받지 못한 뇌세포들은 죽게 되겠죠. 이런 죽은 뇌세포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발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0세부터 2세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언어 자극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나 6세 이전이 언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자극을 줘야 하는데, 이때 자극을 주는 게 학습적인 자극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언어를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애들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들이 끊임없이 땡땡아 이건 이거야, 엄마는 지금 이거 만들 건데 땡땡이 옆에서 앉아서 엄마를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말을 하는 자극을 한다면 아이들이 요 시냅스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뇌세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고쳐주거나 타박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아이들은 위축이 돼서 연어를 더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그런 뇌세포들은 점점 쓰지 않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을 해주거나, 뭔가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럼 아이들은 그것 또한 부정적인 경험이 되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물어봐도 어머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학습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제일 먼저 들잖아. 공부 좀 하기 싫은 거,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런 선입견이 생긴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시면서 알면 좋은 정보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인인데 뇌세포가 죽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물론 어린이들처럼 빠르게, 그리고 스폰지처럼 쏙쏙 이렇게 잘 언어를 배울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우리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을 배우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고 배웠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여기에서 나온 게 아마 플레이 베이스 교육, 그러니까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즐거움이 있어야 아이들이 거기서 호기심을 만들게 되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탐구를 하고, 탐색을 하고, 놀이를 하면서 이 지식을 확장을 시켜서 배움의 지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도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사실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뇌는 부정적인 언어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뛰면 다칠 수 있으니까 뛰지 마, 부정문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렇게 뛰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걷자, 아니면 걸을까? 이런 식으로 긍정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뇌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배움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라 긍정적이고 즐거운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서를 읽고 쉐도잉을 하면서 영어를 많이 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 즐거움이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저에게 되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즐거움에서 비롯된 영어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들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영어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다면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영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캠블리에서 좋았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캠블리 수업을 하면서 여행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뭔가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예쁘구나, 이런 게 아름답구나, 제가 관심 없던 나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재밌어 보이고 가보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 수업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즐거움을 찾으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회화는 계속 자주 해야 말이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해외에 있으신 게 아니다 하시면 그런 방법들을 캠블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영어 회화 스터디를 가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캠블리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 지연키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그 프로모션 코드를 주셨는데요. 지연키라고 입력을 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그룹 수업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되면 총 45%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총 2만원, 한 달에 2만원이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 사실 좀 고민되신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1,000원에 30분 그룹 수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험해보시고 너무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뒤에 결제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배움에서 즐거움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즐겁게 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